거짓말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름값입니다.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네. 2,000원이 넘어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명동 쪽에 지나는데 2,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주유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비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보면은 저희가 한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기름값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여쭤봤거든요. 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화물차 노동자들은 월 한 250, 한 300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태현 씨는 요즘 어떠세요? 저도, 물론 뭐 그분들 화물 네,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의 비교할 바가 비할 아니죠. 바는 네, 절대 아니지만, 네, 저도 더군다나 일이 없는 비수기에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비유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주유할 때마다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가격 정도를 이제 추가로 네. 좀 지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이 한 3,000원 내지 4,000원 그쵸. 정도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아메리카노 네. 기준. 네. 그렇죠.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한 3, 4천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과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가득 주유를 할 때 음, 8천 원 가량을 주유를 했으나 음. 현재로서는 12,000원 정도 주유를 좀 하고 있다. 네. 가득하면, 그렇죠. 가득 기준이고요. 네. 4,000원 정도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득 채우면은 얼마 정도 일을 하십니까? 가득 채우면은 제가 뭐 주말이랑 평일이랑 이제 네, 일을 하는 이제 뭐 주행 거리가 조금 차이가 좀 나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한 1.5일 정도에 한 번씩 주유를 한다. 이렇게 1.5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네. 아,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이제 한 기름값이 오르기 전이랑 6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몇 킬로 정도 타세요? 하루에? 제가 하루에 주행 거리 한 대략 한 100km에서 100km 정도? 네. 하루 주행하는, 100km? 네네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토바이 라이더들 얼마나 일하냐 할 때 제가 가서 한 100km에서 150km 하면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타냐. 그렇죠. 그러면 한 3, 4일 정도면 이제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고, 네. 역시 기름값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렇게 계산해보면 한 월 30, 월에 한 30만 원 정도? 많이 나가면 한 35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유류비로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205명한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결과를 보니까 보통 이제 주당 평균 기름값 지출이 가장 많은 게 한 7에서 8만 원 정도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 정도였고, 연비가 안 좋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있죠. 뭐 주에 14만 원 나가시는 분들도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4, 50 정도까지 부담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통 기자회견 할 때 기름값 뭐 부담 뭐 한 20만 원이다 이런 얘기 이제 자주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또 기름값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30만 원은 훌쩍 넘기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100km 이상 타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네. 150km, 그다음에 200km 이상 타시는 분들도 전업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름값 대책 이제 마련하라고 하면, 아니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이제 기름값 쓰는 건데 뭔 대책이 필요하냐. 네네. 이럴 때는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다른 노동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네.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노조가 어디일까요? 저는 화물연대라고 감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네. 네. 화물연대. 예, 화물연대 하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네. 나라가 이제 망한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이제 물류가 멈춘다. 그래서 네네. 뭐 트럭들이 막 고속도로 점거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어떤 그래서 일들이 좀 그 있었을까요? 화물연대에서 이제 이 총파업 같은 것들 많이 하셔서 네.
근데 이때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아하. 사람들은 이제 구속 많이 되고 감옥 많이 간 줄 아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물론 그런 희생도 있었지만 네.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셔야 되고 조건들이 향상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번 유가 문제에 있어서도 화물 노동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 한번 먼저, 네. 보니까 얼마 전에 요소수 대란이라고 이 화물차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가 너무 급등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또 기름값 폭등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거리에서 집회를 하셨네요. 집회 대책을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전국 오늘 저희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화물연대 부위원장님이 오셨거든요. 네네. 이제 전국적으로 요 기름값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게 너무 든든하긴 하다. 그래서 라이더들도 여기에 어떻게 하면 같이 요구들을 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름을 사용하는 노동자들도 네. 같이 이제 개선할 수 있을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피켓을 보면 답은 안전운임제, 전차전 전품목 확대 이렇게 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화물 노동자들의 수수료 네. 문제를 이제 최저 단가 같은 것들을 적정 단가죠. 네.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처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2개 품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전차전 전품목에 확대해서 기름값이 오르면 같이 이제 배달료에 반영을 해라라는 운임이 상승할 수 그렇죠. 있게요. 운임을 이제 보장하는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화물 노동자 대책이 포함된 고유가 대책 마련. 네. 그러면 저희가 배달 노동자도 포함된 배달 노동자도 함께 고유가 포함되는. 대책 마련. 네. 저희도 좀 끼워주십사. 라는 거고. 유가 연동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네. 안전운임제라고 하면 배달에 들어가는 원가까지 계산해서 네. 운임에 넣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운임이 자동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기업 하주에 책임 있는 화물 노동자 운임 인상을 촉구한다. 네. 그러니까 하주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일을 맡길 때 기름값 인상을 고려해서 운임을 줘라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하주의 네. 책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요즘 배달료 이슈가 워낙 심하니까 네. 기름값 올랐다 배달료 오르라고 하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릴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 배달료 근데 2,500원에 3,000원 선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할증이 붙지 않는 그런 배달료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500원, 3,000원도 보이죠. 네,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배달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마저 일이 없기도 해요. 일도 없대요. 네. 왜냐하면 라이더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일하는 라이더들은 많은데 배달 수요는 일정하거나 줄어드니까 날씨가 좋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배달료가 지금 원가를 계산해 주지 않잖아요. 네네. 저희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2,500원에서 3,000원대로 머물러 있는 네. 상황이라서 기름값까지 이제 인상되니까 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커피값 하나라고 하셨는데 네네.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배달 한두 건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것으로. 네네. 한 번 하는데 이제 기름값을 위해서 배달 한두 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네, 그렇죠. 기름값까지 높은데 그래서 기름값 더 벌려고 두세 건 더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라이더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한테도 이제 휘발유 가격에서 보면은 유가 보조금을 네.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 요거를 저희한테 과연 맞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왜냐면 저희가 화물 같은 경우는 노란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란 번호판 같은 경우는 배달 노동자한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라이더들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노동자들한테만 이제 그 좁혀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노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유상운송보험을 들은 아하. 네네, 최소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사람한테는 그나마 이제 유류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유상운송보험료는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백만 원을 들여서 했다라는 거는 이제 영업용 오토바이다. 네네. 그다음에 리스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보험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 같은 경우는 유가 보조금을 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유류 보조금 말고는 혹시 다른 대책이 혹시 있을지요?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 라이더 유니온의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제 소득공제를 네. 좀 해달라. 저희 비용이 처리가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소득 5월에 저희 종소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5월 달에 하죠. 이거를 네. 단기 대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단기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설문조사 결과 기름가 인상 대책으로 보면은 유류 보조금 지원이 한 48%, 네. 종합소득세 통한 이제 세제 혜택이 한 26%, 26%요. 네, 그다음에 안전배달료 도입이 24%. 24%요. 네, 이 정도의 분포가 있더라. 네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를 저희가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해외 뉴스를 보니까 미국 우버 같은 경우, 네. 그다음 리프트 같은 경우는 기름값을 지금 유류비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배달 요금에다가 지금 산정을 추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길게 가면 많이 네.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게 건당으로 그냥 그 정액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문제가 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kg를 가든 네. 뭐 1.5kg를 가든 네네. 유류 보조금이 똑같은 거죠. 아, 장거리를 갈수록 손해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국에서 이제 기름이 이제 쓰이는 데가 배달뿐만 아니라 그 어업에서도 이제 배를 타고 그쵸.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예, 네. 그분들도 이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을 50%. 아하.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군요. 그렇죠. 이것도 그 어차피 기름값의 대부분이 이제 세금이니까 네네. 이것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50%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금을 좀 면세를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를 하면 네.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 그 만약에 우리가 직접 고용된 노동자였으면 네. 노동자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가가 오르면 이제 타격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다시 리스크죠. 일종의 위험이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원가 상승도 어떤 감수해야 할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험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 갖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제 넌 노동자가 아니니까 기름값도 네가 부담해.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